안녕하세요. 라이브로 꾸며드리는 조승현의 탐구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달에는 몰간 하우젤 작가님이 쓴 돈의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 오늘은 토드 로즈 교수님의 집단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단 착각이라는 책은 처음에 딱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야, 이건 정말 한국 사람들 보라고 읽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버드 전임 교수님인데, 여러 소셜미디어 회사 CEO들이랑 같이 인간의 집단 지성과 인간의 수능 본능,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능을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플랫폼 같은 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대해서 My friend Mark, 아니면 Mark who I work with,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편하게 동료 얘기를 하는 듯이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토드 로즈 교수님의 눈빛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이분은 눈을 반짝반짝 초집중을 하면서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고요.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책 내용에서 제가 뽑아낸 세 가지 포인트는,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많은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남이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왜 우리가 눈치를 보는 동물이고,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나, 뭐 눈치를 보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지 평화롭고 어느 정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또 그 눈치를 보는 사회가 너무 심해지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미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과 눈치를 보는 사회가 합쳐지면은 얼마나 이것이 사회 분열 또는 극단주의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가지고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좀, 야, 저거 멋있겠다, 뭔가 진짜 있어 보이네 해서 저도 이 아이패드로 좀 판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귀엽게 봐주세요. 제 그림 실력은 이 정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진짜 좋아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안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갑니다. 근데 지난번 동창회에 가봤더니 이 동창들이 전부 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품 가방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돈을 딴 데 쓰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가방을 중요시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가방을 샀습니다. 좀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뭔가를 포기했으니까. 네, 우리 때 학교 건물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동창회에 가니까 이렇게 동창들이 있는데, 이 동창들이 전부 다 좋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L자 써놓고, 여기 C자 써놓고, 또 뭐가 있죠? H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거를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역시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내 동창이 저 가방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가방이 이 몸에서 중요한 모양이네 그러면서 자기도 사기 싫은데 샀을 가능성이 있고, 이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E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네 명 중에 어떤 사람도 인생에서 가방이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사회적 풍조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집단 착각이라고 토드 로즈 교수는 부릅니다. 어떤 미국인이 있는데, 이 미국인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건강도 안 챙기고 가족이랑 시간도 안 보내고 이렇게 일만 합니까?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 사회가 중시하는 것은 돈과 유명세다. 이 미국은 돈하고 유명세가 없으면 무시당하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나는 내 건강 챙기고 일을 줄이고 내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여유와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대요. 이런 거는 인간이 서로 눈치를 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고 진실과 너무 괴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개인의 행복을 깎아먹을 뿐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안정이나 사회적 신뢰에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편견은 집단 착각에 의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나쁜 소식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다른 중국인들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지녔다고 여기는데, 이는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감정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중국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진짜 못했어, 일본 진짜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일본 진짜 싫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 좋아하면 안 되는 분위기구나 그러고 전부 다 일본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사회적 진실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의 사이가 진짜로 나빠진다. 이런 걸 가지고 약간 1차 대전, 2차 대전 시대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면은 집단 착각 때문에 전쟁이 난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실제보다 훨씬 극단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 지으면서 정치를 양극화하며 갈등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람들을 둘을 불러놓고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동네 양로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쭉 그냥 항목을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랑 똑같이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이 대답 안 하는 이 극단적인 사람들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글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고 이 사람이 공화당 지지자면 이 사람은 요 사람의 존재를 인식을 안 하고 요 사람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체 공화당 지지자의 80%는 여기에 있고 15%는 여기에 있고 5%는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댓글창에 올리는 걸 보면서 이 5%가 사실 80%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진짜 극단주의적이네. 얘네들 못됐다. 또 이 사람들이 점점 의견이 방패처럼 강해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방패쳐.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반쪽으로 분열되는 이런 현상도 집단 착각의 한 폐해다라고 도드로즈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 착각에 빠지면 현대인들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쓰고 싶지 않은데 돈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단 착각의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뭔지 현대인들은 알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여기선 어떻게 해서 눈치 보는 사회가 만들어지나. 일단 눈치를 보는 것은 인간이 군집동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당연한 진화학적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가 된다면은 생존이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것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우화 중에 하나죠. 황제의 새 옷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재단사가 와가지고 황제한테 옷을 안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옷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냥 황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내가 이 옷 안 보인다 그러면 나쁜 사람 되겠네? 이 옷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정말 훌륭한 솜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황제 폐하 새 옷 진짜 멋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마을에 행차를 하러 나가죠. 근데 마을 사람들도 황제가 너무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각자 개인적으로는 왜 황제가 빨개 벗고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이 스토리에서는 집단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웃음을 찾지 못하고 임금님 빨가 벗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러기 어렵죠. 현실에서는 그 다음날 조용히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웃음을 참고 있을 거예요. 사회학자 윌리엄 아이작 토마스와 그의 부인 도로시가 1928년 제시한 이른바 토마스 정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죽은 깨가 났고 한쪽 발로 콩콩거리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녀라고 믿는다면 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장실 휴지가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에 실질적인 근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한 믿음에 따른 결과만큼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 어떤 한 명이 휴지가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 공장 다 셧다운 시켰으니까 이제 우리 휴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100로를 다 사갔어요.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근데 B 슈퍼에 50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다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이 여기도 갔는데 휴지가 없고 여기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그럼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야 슈퍼마켓에서 벌써 휴지 떨어지기 시작했어. 휴지 확보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휴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휴지가 실제로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냐에 대한 얘기가 책에 나온 conformity bias라는 게 있대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뇌리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실험자가 4명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림 2개를 보여줘요. 두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예뻐요? 근데 얘네는 다 짰어요. A가 예뻐요. 이 사람도 나는 A가 예뻐요. 이 사람도 나는 A가 예뻐요. 이 사람 나도 A가 예뻐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B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대답을 바꿔서 A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머리에다가 뭐 fMRI 기계를 씌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이 사람이 B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압박 때문에 A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보는 눈이 바뀌어서 A가 실제로 예쁘다고 믿는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conformity bias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의 깊은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패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onformity bias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패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적 기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미적 기준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야, 그땐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지금 보면 창피하다.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런 걸 안 입으니까 이제 내 눈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뉴진스 같은 그룹이 뜨면서 그 패션이 돌아왔어요. 커뮤니티 글 같은 거에도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 사실은 옷 되게 잘 입는 거였는데 몰라봤네. 이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컨포미티 바이어스에 의해서 우리의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우리의 말투 다 어떻게 보면은 컨포미티 바이어스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재된 수능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착각과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집단 착각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너무나도 강렬한 탓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판단력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탁인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재자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심리에 대해서 실제로 이 책에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연관지어 볼게요. 이제 옛날에 소련에 그 스탈린이 일당 독재를 하던 시대에 이렇게 연단이 있고 공산당 간부가 서서 연설을 하겠죠. 연단 아래 쭉 의자가 있을 거고 의자랑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 동지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활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기립박수가 안 끝나. 왜 안 끝나냐 하면은 여기서 기립박수를 제일 짧게 친 사람이 되면 찍힐 거라고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한 명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탁 주저앉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실종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독재자들이 엄청나게 잘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스탈린이라는 독재자 한 명이 소련을 지배한 게 아니라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들이 서로 눈치를 봐서 당의 충성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야, 이게 정말 진짜 무서운 얘기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만났을 때 사회가 위태로워지는 이유에 대한 것이 가장 저는 이제 와닿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 내면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날 보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얘 주류랑 같이 안 가네라고 하면 나를 왕따시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방패를 만들죠. 이 방패가 가면이죠. 거대한 가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는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면이 있으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피곤하죠. 사회생활이 뭐예요? 이 가면을 들고 있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이 가면을 이제 언제 내려놔요? 혼자 있을 때 내려놓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려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면을 상시 들고 있어야 되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피곤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대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상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균형을 잃은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가 이러한 현상을 Cognitive Dissonance, 인지부조화라고 불렀다. 인지부조화는 불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거나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후자의 길을 택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와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행동을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뭐를 선택한다? 내가 이 가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가면과 일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가짜였는데 이 가면을 들고 있는 게 가짜였는데 내가 가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부조화 상태에 놓인 이들은 부족한 정당화를 채워넣기 위해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믿음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첫 번째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된다. 아지님이 그게 가능한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실험 결과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애쉬 동조 시험이 뭐냐? 되게 간단한 시험이에요. A, B, C, D가 있어요.
긴 줄이 있고 뭐 이렇게 줄이 있고 이렇게 줄이 있고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와서 제일 긴 줄이 뭐예요? 그럼 당연히 A죠. 뭐 볼 것도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제일 긴 줄이 뭐예요? B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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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이 뷰티 스탠다드 테스트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뷰티 스탠다드라는 거는 미적 기준이라는 건 원래 주관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A가 길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B라 그래요. 근데 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1년 후에 물어봐요. 그때 딴 사람이 다 B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B가 더 길었다. 어떻게 됐어요? 동조를 한 것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파트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인간한테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햇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 라는 거죠. 어둠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빨리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는 그렇죠. 90%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5%가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5%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95%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대다수가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런 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이 5%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95%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5%가 어떻게 느껴져요? 야, 저 사람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저 사람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사람의 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어. 우리나라 잘 안 돌아가고 있어.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또 가장 부정적인 극단적인 의견이 일반적인 사고처럼 만들어지는 걸 이용해서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들이 보트를 풀어가지고 이거 조작하게 되게 쉽대요. 댓글에 한 5% 정도만 보트가 쓴 글을 풀어놔도 사람들이 주류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은 소수의 의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를 보고 주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걸러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행동하는 것 중에 실제로 주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아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2개 정도의 레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그림과 함께하는 설명하는 라이브 너무 새롭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이 많이 하길래 해본 거고요. 승현님 그림에서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배풀 문화도 한몫하는 듯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배풀이 있으니까 어떤 게 배풀로 올라오면 그래도 몇 프로는 찬성을 했으니까 배풀로 올라왔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배풀로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좋아요가 한 400개 정도 달린 것들이잖아요. 근데 배풀에 좋아요가 400개 달렸으려면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30만 명 중에서 300명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을 보고 이것이 주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걸러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인터넷 사회를 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단 착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네티즌 의견입니다. 요즘 대세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대세가 그래? 라고 한번 반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중국집을 간다면 내가 원하는 메뉴 아니면 모두가 통일한 메뉴. MZ식 가야지. 한 끼 정도 목숨 걸 필요 없죠. 모두 통일. 점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포기 못해. 식당 가서 머리카락 나오면 사장 나오라고 한다 안 한다. 말 안 하고 다음부터 안 감. 말은 하는데 사장 나오라고까지는 좀 한가닥이면 그냥 먹고. 회사 메신저가 있는데 최근에 저만 쏙 뺀 회사 메신저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부터 조승현적 사고로 출근한다. 오히려 연락이 없어서 좋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